경고가 길어지는 한판입니다. GS 칼텍스 100% 기전 김영우 8단과 백현우 초단의 대결. 백현우 초단의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러네요. 예, 뭐 예상했던 대로 네. 이곳을 하나 젖혀서 교환시켜 놓고 아래쪽을 젖혔습니다. 고민이 깊었어요.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큰 고민이 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상했던 변화가 흙이 좀 불만이라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제 판단으로는 뭐 이런 진행이 된다면 흙이 좀 유리한 결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흙의 입장에서는 뭐 망설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일단 이 하변 쪽에서는 흙이 좀 이득을 본 형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 흙의 두터움이 또 중앙백에 대한 공격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이 결과라면 흙이 만족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흙보다는 백의 고민이 좀 길어질 장면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백이 또 다른 선택을 하기도 어렵거든요. 여기서 뭐 젖혀가지 않고 느는 것은 흙에게 이곳을 틀어막히기 때문에 네.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백도 이곳을 젖혀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뭐 필연의 질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백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상했던 그런 진행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백현우 선수 저 어린 나이에 저런 또 침착함까지 갖추었네요. 사실 저 나이 때는 그 젊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근데 초읽기는 사실 제 예상은 상당히 단련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구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초읽기 경험이 많을 걸로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뭐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안배보다는 시간을 최대한 쓰면서 지금 이 중요한 장면에서 뭔가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좀 시간을 쓰는 걸로 봐서는 네. 초읽기에 들어가더라도 초읽기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자신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시간을 언제 써야 되는지 아는 기사군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침착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영우 선수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이제 침착함이거든요. 근데 김영우 선수 못지않은 그런 또 침착함을 백현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장점이에요. 네. 변화를 구했네요. 역시 백이 아래쪽 젖혀가는 변화는 좀 불만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끊어가는 수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수인데요. 흙이 쪽을 늘게 된다면 네. 가장 어떻게 둬야 돼요? 이게 지금 우화까지 걸려 있어서요. 예, 100 녹점이 잡히는 것은 집으로 워낙 크기 때문에 늘었을 때에 대한 백이 대비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 젖혀가는 것은 역시 백이 불리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다른 변화를 선택한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흙의 입장에서도 지금 예상 못한 수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솔직하게 위아래 단수 치고 양호구 치면요. 지금 이 변화 얘기하시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양호구 치는 형태로. 근데 지금 이 단수 치는 것이 네. 사실 부분적으로 보면 악수견입니다. 악수견이고, 그리고 양호구 형태긴 하지만 아직 이 백이 완벽하게 잡혀 있지는 않아요. 네.
한 번 더 둬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한 수 더 두어야지만 이 백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쪽을 뭐 넣는다든지 한 수 더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변화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이곳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일단 실전 심리상 왠지 단수 쳐주는 것은 백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좀 악수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실전 심리상은 그냥 늘고 싶긴 해요. 그냥. 예. 아니면 이것을 하나 단수 치고 넣는다든지. 네, 단수는 아끼고 싶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을 백이 늘게 되면 흙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때는 백이 뭐 이쪽 붙인다든지 이런 쪽에 활용을 해서 버리게 되면 흙이 잡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집으로 큰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흙 이쪽을 단수 치고 이쪽 느는 변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이 변화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예. 흙이 그냥 늘 것인지 네. 아니면 단수 치고 늘 것인지 아니면 또 그냥 가만히 이쪽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래도 가능하군요. 이거 두게 되면 젖혀 있고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백이 네. 그냥 늘었네요. 뭐 백이 쪽 찍히면 그때 단수 치고 이곳 백 넉점을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문제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흙이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밀어가게 되면 이 하변 백 모양도 다 지워지고 백 넉점이 잡히는 것은 실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이곳 지키는 것도 급하고 또 흙이 늘었기 때문에 이곳 한 점 잡히는 것도 상당히 아픈 자리거든요. 근데 백이 지금 그냥 늘게 되면은 흙이 잡고 이 눌러가는 것과 이곳 잡는 것이 맛보기가 돼요. 그렇다면 김영우 선수가 여기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더 밀고 단수 치고 누르면 제압된 건가요? 이곳이 선수라고 본다면은 네, 뭐 호구 치면 네. 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흙의 실리도 상당히 큰데요. 백이 정말 어렵기는 예, 하네요. 지금 백이 어떻게 둬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운 장면입니다. 예. 백현우 초단이 제가 오늘 바둑 두는 건 처음 보는데 네. 기본기도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높게 평가하는 것은 어린 선수긴 하지만 이런 침착함까지 갖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장점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 예. 사실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일반 대국할 때와 스튜디오 대국할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큰 무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왠지 이 자리를 참 편하고 익숙해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백현호 초단이 이런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한 것이 아니라 프로 아마 이제 오픈 대회라든지 아니면 세계 대회 16강 진출로 인해서 이제 포인트 입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큰 승부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상당히 프로 이후, 그러니까 프로 입단 이후 첫 본선 진출, 그리고 또 최고 기전인 GS 칼텍스 본선 첫 판에서 이런 또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네. 그만큼 좀 안정감이 있다.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우 선수도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근데 지금 흙이 한 점 잡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 두 곳이 맞보기거든요.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할 때도 있잖아요. 네. 아예 중앙을 뭐 끊어가거나 하는 형태로 근데 이것은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끊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끊어가더라도 네. 흙은 여기서 뭐 그렇게 크게 상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둬도 되고요. 이 한 점을 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꼬부려서 때려내고 뭐 이런 식으로 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유연하게 대처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것 한 점 이렇게 띄어서 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선택지가 네. 있습니다. 예. 아니면 중앙을 조금 더 크게 끊어가는 방법? 이런 그런 식으로 방법 끊어갈까요? 없을까요? 네, 그곳이나 아니면 이곳이 아니라면 끼워가든가. 이 끼우는 수요. 네. 이 수도 생각할 수가 있는 수예요. 근데 흙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타협할 수도 있고요. 그냥 때려내네요. 그냥 때려낸다는 것은 이제 백이 늘면 이제 이것을 띄어서 잡겠다는 것이죠.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그냥 때려냈습니다. 알기 쉽게. 뭐 이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칸을 띄면 뒷맛 없이 깔끔하게 제압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 칸 띄면 백이 붙이고 이어서 이 백은 잡혔습니다. 네. 우화가 꽤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우 선수는 이제 자체적으로 본다면은 백이 실리로는 손해를 많이 봤지만 이곳 모양이 이제 정리가 됐고 아직은 큰 자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 하변 쪽의 손실을 충분히 뭐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에서는 흙이 조금 뭐 포인트를 올린 것 같은데요. 김영우 선수가 장고파인데 김영우 선수보다 더 장고파가 나왔습니다. 지금. 출기에 더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잡아뒀고요. 이제 백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텐데요. 이게 중앙이지 않을까요? 반대로 흙이 있게 된다면 상당히 또 두터운 곳이기 때문에 뭐 중앙일 것 같습니다. 뭐 이곳이 아니라면 이 좌상기를 뭐 지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큰 곳은 두 군데가 남았죠. 일단 이 교환은 먼저 해야 되고요. 교환이 된 다음에 이곳 날일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앙을 끊는 변화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아예 그 예. 우상을 늘어서 예, 차단을 하고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요. 예. 근데 이곳은 이 단수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이곳은 뭐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버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곳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흙도 이곳에 집이 생기잖아요. 백이 지켜야 되는데 집이 생기고 또 이런 쪽에 흙에게 당하기 때문에 네. 집으로는 조금 이득받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큰 자리가 다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런 선택도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선택은 백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또 우화를 잡은 만큼 어느 정도 내어주는 건 흙도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죠. 지금 실리로 상당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백에게 실리를 내어주더라도 실리의 균형 면에서는 흙이 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몇 칩인가요?
지금 뭐 이 정도 선에서 보게 된다면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40, 한 쉬운 집 정도 됩니다, 이곳이. 네. 네, 정말 큰 집이죠. 뭐 이곳 거의 열차 한 60집 정도 나기 때문에 지금 흙이 일단 실리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자, 중앙을 끊어갑니다. 그 자리가 두터운 곳이고 큰 자리입니다. 이제 백이 끊었기 때문에 이제 흙도 이제 중앙은 좀 가볍게 볼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음 큰 자리는 좌상계가 될 것 같네요. 좀 맛보기의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좌상기와 중앙. 근데 이 교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교환은 아낄 이유가 없는데요. 나중에 팩감으로 근데 아껴두는 건. 네. 근데 이곳을 역으로 흙에게 만일 당하게 된다면 너무 아픕니다. 아, 그러니까 이곳은 백이 되게 다르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백이 둔다고 했을 때 흙이 이곳을 안 받을 일도 없고요. 네. 저는 이곳은 아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역으로 당하면 정말 눈물 나요. 근데 지금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백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뭐 보고 좀 네. 고려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지금까지의 진행에 있어서는 우화를 제압한 만큼 흙이 좀 재밌는 바둑일까요? 아까 집을 잠깐 계산을 해봤을 때 역시 실리 면에서 앞서 있는 흙이 좀 바둑은 좀 편해 보입니다. 예. 두텁게 둡네요. 이 좌상기 쪽의 형태는 이제 백이 이제 흙이 두지 않게 되면 네. 백이 젖혀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이것을 틀어 막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곳 끊어져 있는 곳이 있어서 자칫 이 좌중앙 쪽에서 백이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끊음으로 인해서 백이 중앙 쪽에 두터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곳 자체로도 크고요. 이 백의 두터움도 견제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뒀는데 사실 집으로만 본다면은 지금 이 좌상기가 가장 큰 곳이긴 하지만 지금 실리를 흙이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두터운 쪽을 택했고요. 중앙 느는 자리도 좋은 자리군요. 그렇죠. 두터운 자리죠. 예. 이런 자리가 정말 찾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지금 이곳은요. 그러니까 왜 두텁고 큰 자리냐면 네. 지금 흙이 이쪽을 치받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늘어서 싸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곳을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밀어가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곳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밀어가게 된다면은 이 두터움이 만들어져도 이 중앙에서 되게 큰 집이 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흙돌이 자꾸 이곳에 오게 된다면 중앙 흙도 견고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흙이 또 강하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또 두터운 의미가 있죠. 네. 이왕 두는 거 한 점 잡을 수도 있었는데 왜 늘어서 두는 건가요? 지금 이 한 점 잡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한 점은 요석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점 잡았을 때는 흙에게 단수를 당하기 때문에 네. 지금 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한 점 잡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흙이 이곳을 살리진 않거든요. 이제 흙도 이제 네.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선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리로 본다면은 이 좌상기가 가장 큰 자리고요. 아니면 백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이 흙 전체가 아직은 엷은 형태고 백이 늘게 된다면 백에게 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단수 쳐서 중앙을 지켜두는 것도 좀 안전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백현우 초단 곧 초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3-3을 들어가게 되면 집으로는 좋은 선택이지만 백에게 두터움을 내어주게 되니까요. 네. 우상의 흑돌이 조금 더 시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백현우 선수의 이 착점, 그러니까 이 수를 보니까 3-3은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좀 두터운 수를 둘 것 같습니다. 지금 실리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네. 바둑이 조금 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둑이 좀 얇아지기보다는 자신의 좀 약한 돌을 좀 보강을 하면서 좀 두텁게 처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AI는 지금 이 수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네. 더 능동적인 선택을 했고요. 이것도 보강이군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는 이 백 모양도 견제하면서 지금 보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백이 이쪽을 하라는군요. 예,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네, 뭐 이런 변화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백이 늘었기 때문에 흑도 이것을 손 빼는 것은 좀 부담일 것 같아요. 뭐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젖힌 걸로 봐서는 보강 쪽인 것 같죠. 그렇죠. 젖혔다는 것은 호구 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이견을 하고 네. 다 하고 네,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 선의 눈목자로는 못 넘어갈까요? 그 교환을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이곳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백이 차단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교환은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흑이 붙이고 넷, 다섯, 여섯. 호구 치게 되면은 이 나와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곳이 백이 선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단될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은 끊게 되면은 근데 백이 양자충이 돼서 안 되긴 합니다. 지금 이곳과 이곳이 백이 들어갈 수가 그렇네요. 없거든요. 근데 백이 때려낸다면 좀 예.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냥 호구 쳤습니다. 지금 이 수는 지금 얘기하셨던 이제 뭐 이곳을 두거나 아니면 이제 이 치받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제 2단 젖혀서 둘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넘어가지는 건가요? 이제 폐의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곳에 백이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만약 흙이 두었다면 이제 2단 젖혀서 연결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둬서. 근데 백이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백도 이제 이런 반발의 수단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지금 이제 흑이 3-3 침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백현우 선수가 이제 손을 빼기 위해서 지금 이곳 호구를 쳐서 하나 교환을 해두고 좀 흑에 좀 탄력성을 만든 이후에 손을 돌려서
이 좌상기 쪽 선을 진입을 했네요. 지금 백현우 선수가 이 수를 두었기 때문에 저는 한 수 더 뭐 이쪽을 지킨다든지 뭐 이런 쪽에 좀 보강을 해서 좀 두텁게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흑이 많은 실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좀 이 흑 전체가 좀 얇긴 하지만 큰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에서 확실히 좀 앞서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김영우 선수도 지금 실리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이 흑 전체에 대한 공격을 노리면서 좀 반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상은 젖히고 호구친 자체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곳 건너가는 수가 없는지. 그러니까 이 교환으로 인해서 그건 이제 뭐 이쪽을 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에 이제 붙이고 뭐 젖혀가는 수단 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형태는 흑이 이런 식으로 또 패를 또 굴복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환이 있다면은 좀 흑 모양에 좀 탄력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영호 선수가 공격이 전문은 아니지만 지금 확정가에서는 조금 뒤져 있기 때문에 만약 흑이 이 좌상기 쪽을 처리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두텀을 이용해서 이 흑에 대한 공격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영호 선수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백현우 선수가 이렇게 장고를 하니까. 지금 초읽기 들어간 이후에도 최대한 시간 활용하면서 한 수 한 수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김영호 선수가 손이 빨리 나오죠. 지금 백현우 초단이 이제 철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시간 공격의 가능성도 있고요. 바둑은 가야 할 방향이 한 방향으로 정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흑이 뭐 이곳에서 뭐 이런 식의 실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백은 이제 이곳 우상기와 이 중앙 쪽에 있는 흑에 대한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전체적인 형세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뭐 백도 압박을 통해서 상중앙 쪽 다 틀어막게 되면 꽤 큰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확장가는 흑이 많이 확보를 했지만 백에게는 이제 두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은 집은 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백은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앞으로 집이 늘어날 수 있는, 집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치받질 않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붙였다는 것은 좀 변화의 여지가 조금 생겼습니다. 반발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고 싶기는 한데요. 그렇죠. 막아갔고요. 막았다는 것은 치받으면 늘어서 싸우겠다는 것 같은데요. 사실 흑이 먼저 붙였으면 좀 알기 쉬웠거든요. 네. 막고 젖혀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가장 알기 쉬운데 흑이 먼저 붙였기 때문에 이제 치받으면 백은 이제 늘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좀 전투가 벌어진다면 네. 이런 쪽에 흑의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이 전투는 백의 입장에서는 좀 즐거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바둑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 치받고 뻗는 정석의 변화가 이 자체로만 진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주변 배석까지 고려해야 된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 변화가 좀 잘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인가요? 근데 이렇게 둘 거라면은 뭐 치받고 두는 게 낫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아. 그냥 들어서 알기 쉬운 변화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현우 초단도 지금 자신의 약한 돌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싸워주는 것은 오히려 백을 도와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기 쉽게 처리했습니다. 네. 만약 여기서 백이 받아주면 손을 빼고 선수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백이 뭐 호구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어서 뭐 처리를 하게 된다면 네. 예, 흑은 손을 돌려서 뭐 이런 쪽 상변 쪽을 눌러가면서 백 모양도 견제하고 네. 또 이 흑에 대한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실리를 더 생각한다면 이거 젖혀 있는 것도 큰 자리고요. 네. 그러면은 선수 잡기 위해서 이 선택한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백에게 이곳을 맡기더라도 이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백이 젖혀오는 수를 예상하고 젖혀오면 이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실리는 많이 챙겨뒀는데 이 백의 두터움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좌상에서부터 변화가 뻗어 나가는데요. 과연 어떤 그림 그려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GS 칼텍스의 프로기전입니다. 김영우 8단과 백현우 초단의 대결. 좌상에서 수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곳을 하나 젖혀놓고요. 백이 끊고 지금 젖혀서 백이 막은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서 젖혀 있는 것을 이제 선수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을 젖힌 건가요? 네, 하나 이제 두게 되면 이제 흑이 선수를 잡아서 글쎄 뭐 어떻게 보강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강을 한다면 역시 전체적인 실리는 흑이 많이 앞서 있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이제 상변을 눌러가거나 하면 백이 두텀을 살리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흑이 한 수 더 보강이 된다면은 공격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백도 사실 선제 공격을 할 거라면 흑이 붙였을 때 네. 이곳을 두질 않고 먼저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호구 친 이후는 흑이 젖혀서 이견을 하다 보니까 뭐 손을 뺄 여지는 없었습니다. 셋, 그러나 하나만 교환을 해두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을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움직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흑에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괜히 움직이게 되면은 양쪽에 흑이 동시에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이 교환만 해놓고 이 두 점은 가볍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곳은 흑이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의 교환이 되었을 때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곳은 그렇게 큰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 늘어두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환을 한 것이지 바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는 정말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나 그 수는 정말 예상 못했네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제가 그곳을 왜 안 둘 것인지 말씀드린 것도 지금 중앙 쪽에 흑의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형세가 지금 흑이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기를 많이 확보한 흑의 입장에서는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좀 알기 쉽게 그러니까 자신의 약한 돌을 보강하면서 좀 쉽게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 오히려 지금 전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아까 교환하길래
아니겠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 김영우 선수도 그 수는 깜짝 놀랐을 것 놀랐을 같아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김영우 선수가 잘 둬야 됩니다. 어쩌면 김영우 선수에게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흙이 쉽게 마무리하기보다는 그것을 움직여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흙도 이곳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백이 이곳에 대한 공격이 어느 정도 된다면 중앙 쪽에 돌이 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흙 석점을 크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백현우 초단 침착하다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좀 강약 주도를 잘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좀 전투적인 바둑이지만 너무 이렇게 무리한 전투보다는 조금 쉽게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지금까지는 좀 반면 운영을 잘 한 것 같은데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흙이 밀어간 수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백에게 좀 기회를 주고 있는 네. 그런 의미도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이거 처리만 잘한다면 오히려 뭐 바둑은 쉽게 이 바둑을 또 리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곳 전투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자, 아직 우상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생마를 하나 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타계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뭐 김영우 팔단의 바둑을 연구해보면서 이 기사는 분명히 공격을 좋아하는 기사가 아니다라고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략적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상대가 공격이라든지 전투가 강한 기사라면 전투를 걸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상대가 전투보다는 좀 수비적이고 그런 바둑을 즐겨둔다면 오히려 좀 공격을 좀 유도하게 만드는 또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흙의 형태가 생각보다는 좀 탈릭이 있네요. 그러니까 백이 그런가요? 젖혀서 예. 흙이 늘게 되면 끊어지는 약점이 있으니까 백이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흙이 가장 알기 쉽게 이곳을 호구 치고 붙이게 되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곳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단수 친다고 하더라도 이곳 단수와 이 끊는 수가 오. 맞보기가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예. 되네요.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연결이 된다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네. 약한 돌이 다 안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이 결과가 좋지 않다면 김영우 선수가 이 저차간수로는 다른 선택을 했어야죠. 애초에요. 그렇죠. 저차간수로는 이 중앙 쪽에 공격을 먼저 하면서 네. 압박을 하면서 이곳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쪽에 자꾸 돌을 오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 중앙 흑성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차가니까 흙도 이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백도 늘어서 받아야 될까요? 근데 늘게 되면 또 흙이 또 밀거든요. 저차가는 것은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또 늘어야 된다면 흙도 이곳을 젖혀서 중앙에서 좀 모양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붙이는 맛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계속 밀어가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흙이 수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방지하려면 이제 먼저 젖혀가는 수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수를 방지하려면 네. 이 교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뛴다든지 느는 수는 가능합니다. 전 늘어서 받았고요. 그것은 흙이 젖혀가면 늘고 당장은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건가요? 뭔가 밀고 끊는 방법이 흙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백도 상변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위쪽 도는 것은 이 아래쪽이 닫히기 때문에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근데 흑도 이렇게 두면 연결은 되지만 백에게 빵따냄을 줘서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려운데요. 일단 하나 밀었습니다. 이것은 뭐 백도 늘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것을 미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붙이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붙이는 수가 더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밀고 이쪽 받으면 이 치받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또 중앙을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백도 네. 우상의 흙도 아직 미생이니까요. 예. 젖힐 때 한 칸으로 가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건 이 단수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지금 이 형태는 흙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뭐 이곳을 늘더라도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은 잡히더라도 이곳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때에 따라서는 가볍게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네. 공격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흙이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현우 선수가 지금 19살의 어린 선수인데 지금 어린 선수답지 않게 침착합니다. 예. 이 선택만 하더라도 상당한 도발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자. 형세가 불리한 쪽에서는 사실 네. 이렇게 상대가 변화를 구해오면 반가운 일이죠. 예. 사실 형사가 불리한 쪽에서 가장 싫은 것은 상대가 좀 알기 쉽게 모양을 쉽게 좀 정리해 나가는 것인데 일단 바둑이 복잡해진다면 불리한 쪽에서는 항상 기회가 올 수가 있거든요. 아까 같이 이런 젖혀서 이런 변화가 싫다면 먼저 이곳 젖혀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교환해 두는 것은 그렇게 부분적으로도 그렇고 큰 악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칸으로 좌변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중앙 쪽 교환을 하지 않고 일단 좌변을 받아 두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백현우 초단이 이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일단 하나는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이제 중앙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민다면은 뭐 이쪽을 마지막 늘고 네. 이 상변 백의 형태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흙의 연결과 이 중앙 쪽 백의 얇음을 노리면서 중앙 쪽 도를 수습하는 이 방법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이 수가 자꾸 보이네요. 눈에 들어오네요. 이 수가. 왠지 이것은 흑도 이곳에 약한 돌이 있어서 네.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수도 가능성은 있긴 한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수 아니면 일곱, 예,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수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젖혀서 이 붙이는 수인데 예, 중앙을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김영우 선수도 여기서 공격 잘해야 됩니다. 만약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 지푸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공격에 있어서 또 어려운 게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또 공격을 가야 하는지 어디서 또 스톱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공격도 그렇고요. 뭐 수비도 그렇고 모든 게 일단 우선적으로 형세 판단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세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만 공격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형세 판단이 정확하게 한 다음에 공격의 수위를 결정해야겠죠. 네, 일단 날일자로 김영 선수가 칼을 뽑았고요. 갈라갔어요. 예, 뭐 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뭐 그렇다면 흑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일단 변화를 할 것 같은데 뭐 이제부터 본격적인 승부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네, 백도 나와야 되고요. 상당히 좀 복잡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몰렸기 때문에 네. 이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1분 초읽기 이래로 정확한 수읽기를 하긴 어렵고요. 좀 감각적으로 돌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네, 오늘 봐도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우 선수도 장곱하지만 백현우 선수도 그에 못지않는 지금 장곱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한 수 둘 때마다 뭐 1분씩 사용을 한다면 오늘 봐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뭐 백은 당연한 수인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백은 이 느는 한 수예요. 예, 여섯, 늘어서 둬야 되고 이제 흑이 여기서 지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둬야 될지. 있는 게 아니군요. 있는 것은 백도 호구를 치게 되고 그 이후에 흑의 다음 행마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곳을 두고 이제 쌍립을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환들이 반대쪽 이 흑도를 좀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나 아마 흑은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상변에 피해를 많이 입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이 되면 지금 이런 곳이 선수가 된다고 했을 때 이곳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다면 흑이 한 수 뒀을 때는 이 상변 백 전체가 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흑은 이렇게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백도 여기서는 강하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 둘, 셋, 그렇게 두네요. 설마 이렇게 두진 않겠죠? 이곳을 끊고요. 네. 이렇게 두면은 한쪽은 두 점은 잡는데 살았네요. 근데 이것이 워낙 손실이 크고 또 이 반대쪽 흙이 또 위험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둔다면 역시 쌍립을 서는 변화일 것 같습니다. 붙여서 행마하기에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까요? 쌍리 이곳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근데 이곳은 백이 젖혀가게 되면 점점 더 이곳 중앙 흙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둘 거라면 그냥 쌍립 쓰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곳을 두고 백이 쳤었을 때 또 흑이 이쪽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이 자칫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거라면 지금처럼 그냥 쌍립 쓰는 게 정수일 것 같네요. 지금 흑은 이제 이쪽 밀어가는 수와 지금 이쪽 상변 쪽 압박하는 수를 지금 맛보기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AI는 이쪽 한 칸 뛰는 수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다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밀어가게 되면 그 연결되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한 칸을 띄고 마지막 흙이 하나, 붙이고요. 둘, 셋, 지금 이쪽 네. 패를 예상하고 다섯, 있네요. 여섯, 네. 지금 이렇게 되면 패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라면은 흙이 뭐 쉽게 수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패를 하다가 이 패는 백이 이기더라도 흙은 중앙 이 흙돌과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이기더라도 몇 집 안 될 것 같아요. 예. 흙이 뭐 연결만 된다면은 이 백의 모양들을 다 치우고 수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리는 흙이 많아 보입니다. 그 중앙에서 마지막 밀고 나오면서 차단하는 맛은 남아 있긴 한 걸까요? 근데 이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일곱, 여덟, 일단 뭐 이렇게 두게 되면 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 흙 6점을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곳 땅따임을 당하면 백에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예. 약했던 돌이 다 안정이 되고 그리고 집의 가치도 적지 않거든요. 네. 이것이 문제예요. 백이 젖혀간다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거 패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패는 흙의 꽃놀이 패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간 연장이고요. 네. 근데 이 시간 연장 잘해야 됩니다. 사실 시간 연장책으로 선수라고 둔 수가 네. 오히려 상대에게 반발을 당해서 형사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일단 지금은 받아야 하는 거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손을 빼서 뭐 이렇게 둘 수가 있긴 하지만 귀에 흙이 잡히게 된다면 이 손실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백도 일단 흙을 양쪽을 가르고요. 네. 흙이 상변 백을 잡으려고 할 때 우상 전체를 다 잡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두고 흙이 이곳을 두면 이 흙을 다 잡는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흙의 형태를 잘 보시면 이 한 점 잡는 것과 이 두 칸, 그러니까 이 선에 두는 수가 맛보기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두게 되면 흙이 이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너가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 건너가는 압박을 하게 걸 된다면 방해하면? 끊어서 이곳에서 또 안형을 만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러니까 뭐 이쪽 둬서 이곳을 잡을 수가 있긴 하지만 네. 이 전체를 다 공격해서 백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는 또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 잡기가 쉽지 않군요. 예. 일곱, 여덟, 그러니까 흙은 때에 따라서 이제 변신이 가당하다는 네. 것이고, 이거는 김영 선수 칼을 뽑았습니다. 지금 방금 반박- 제가 질문 예, 드린 거랑 같은 길인 그렇죠. 건가요? 예. 지금 이 날일자 한 것과 유사합니다. 지금 이 상변을 받지 않고 네. 지금 버틴 것이거든요. 지금 김명우 선수도 여기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지금 버텼습니다. 지금 그래프도 지금 흑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는데 네. 일단 김영우 선수의 좀 승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승부의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승부수를 띄웠고요. 네. 막대는 흙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기는 한데요. 이런 진행이라면 개가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둘, 셋, 넷, 초읽기에 누가 더 집중하느냐 싸움인 것 같아요. 흙도 그렇죠. 끊어갑니다. 끊고, 그러니까 흙이 보통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백이 이제 패로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이 형태가 또 이쪽 백이 는다든지 좀 얇은 형태이기 때문에 끊어서 두게 되면 이곳 있고 두면 이곳을 이제 막게 되어서 이런 쪽에 이제 연결하는 수단도 노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백의 사활도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살려고 한다면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을 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현우 선수가 생각하는 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흙이 쉽게 모양을 정리할 수 있는데 김영우 선수도 그렇게 해주지는 않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좀 괴로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백현우 초단 뭐 촐기에 몰렸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고요. 상당히 표정으로 봐서도 좀 평온한 모습이에요. 그만큼 이곳 변화가 사실 그 쉽지 않은 형태이긴 한데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습에. 둘, 셋, 넷. 그러니까 지금 백 입장에서는 네.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내다보고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우상을 다 잡는 쪽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지금 이쪽을 밀어감으로 인해서 첫 네. 번째 공격 목표는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인데 지금 이곳이 백이 완벽하게 지금 봉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쪽이 지금 처리가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네. 이곳 흙에 대한 공격에 올인을 할 텐데 이곳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돌을 바로 공격하기도 어렵고 일단 이 백이 급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곳을 먼저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과 이 흙에 대한 지금 두 곳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백도 지금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백에게는 고민인 거죠. 지금 그런데 바쁘네요. 네. 근데 이 수가 글쎄요. 이러면은 백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지금 흙이 단수 치고 맞게 되면 백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흙이 치게 되면 치중이 있기 때문에 백이 또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흙이 날일자에서 연결이 되는 형태예요. 쉽게 연결이 되면 이거는 이거는 좀 재미가 없는데요.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고 흙이 처리가 너무 잘 됐거든요. 백이 공격해서 얻은 것이 전혀 없겠죠. 네, 상변도 이렇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나 중앙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선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교환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백도 좀 다르게 받을 왜냐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 교환을 할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이렇게 두려고 하나요? 이거 교환하고요. 그러니까 백이 받아주면 네. 교환하고
단수 치고 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끊고. 여기 백의 수가 몇 수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다 지금 조이부심 당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마지막 백이 하나, 이곳 받으면 둘, 이곳 둬서 흑이, 아니, 백이 곤란합니다. 이거. 다섯, 여섯, 일곱, 이곳 둬서. 여덟, 아홉. 이렇게 받으면은 아까 그 백이 나가는 게 가능해진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흑이 젖혀가면 백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백이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쪽 끼우게 되면 바로 흑석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그것을 쳤어요. 쳤다는 것은 두겠다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익혈행하겠다는 겁니다. 어, 이곳에 돌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젖혀가는 것은 단수 치고 바로 단단수로 백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렇네요. 예. 그럼 두 점을 안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 안 받으면 때려내서 안 되죠. 아, 이곳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요. 지금 그 두 점 얘기했던 건데요. 근데 이것은 때려내면 안 되죠. 이거 다 살아가 버리는데. 이거 백이 좀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우선 우상의 공격부터 물어봅니다. 예, 지금 김영우 선수가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상대에게 지금 역습을 받으면서 좀 곤란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앞쪽으로 손이 가고요. 이거는 우상을 버릴 생각도 있다는 걸까요? 예, 좀 바꿔치기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우 선수 많이 상기된 표정인데 이 바꿔치기가 됐을 때 집계산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우선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백현우 초단과 김영우 8단의 대결입니다. 자,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24강전 7번째 경기고요. 지금 큰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아직 우상도 좀 봐야 되나요? 네, 지금 수순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흑이 단수를 치니까 백이 날일자를 하고 네. 흑이 한 칸을 띄웠습니다. 지금 이 단수 친 수로 인해서 이 백은 잡혔어요. 지금 흑은 일단 이 백을 제압을 하고 네. 이 흑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켜서 버리더라도 전체적인 실리는 앞선다는 판단이고 지금 김영우 선수 이곳을 두지 않으면 이 흑을 잡더라도 이런 곳에 활용을 당해서 집으로 부족하다 보고 버티는 수인데요. 만일 이 한 칸 뛴 수가 된다면 지금 백은 이곳에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흑을 다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잡기 위해서는 이제 이곳을 붙여서 지금 둬야 될 것 같은데 붙이게 되면 또 이 올라오는 수가 있거든요. 이 바둑이 개가까지 가기보다는 여기서 뭐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흑도 한 칸까지 간 걸로 봐서는 바꿔치기는 백집이 좀 크다고 본 걸까요?
지금 백이 이렇게 모양을 넓혔기 때문에 네. 만일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것은 이 공배가 워낙 많아서요. 상변보다는 이곳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곳을 띈 것이고 이곳은 이제 뒷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흙이 그냥 잡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 올라오게 되고 지금 이곳 패로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가장 알기 쉽게 뭐 이곳을 두기만 하더라도 네. 끊는다면 이제 이곳을 들어서 지금 이 두 곳이 맛보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곳 젖혀가게 되면 백이 이곳을 두게 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흙은 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패로 살 수 있는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이곳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팩감이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흙은 자체 팩감이 있거든요. 근데 백은 팩감이 이곳에서 워낙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웬만한 팩감은 흙이 받질 않습니다. 지금 입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 두고 그거 치면 이거 교환하고 이거 두고 이렇게요. 패가 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아, 먼저 패를 하네요. 근데 흙은 이런 곳이 다 팩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 팩감이 있다는 네. 백도 상변에 살자고 하는 수 등이 백감이 되는 건가요? 것이죠. 팩감이 안 되죠. 안 되는 예. 건가요? 만일 백이 쪽 때려내고 흙이 패를 뭐 이쪽 살고 나면 백이 이곳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백이 이제 이곳에 둬야 되는데 흙이 때려내는 순간 백은 살지만 이 흙이 다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안 됩니다. 근데 이곳이 팩감인 것 같거든요. 백이 때려낼 수가 없어요. 안 왜냐하면 되나요? 때려내면 이곳을 둬서 네. 흙이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이 진행. 나오더라도 이렇게 둬서 두 집이 나거든요. 그곳이 팩감이 된다면은 흙이 자체 팩감이 있기 때문에 백이 패를 이기기 쉽지 않겠는데요. 그거 팩감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뒀습니다. 근데 지금 백이 팩감을 쓸 차례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네요. 일단 먼저 물어보는 건가요? 그러네. 일단 먼저 물어봤습니다. 흑영수를. 지금 흙도 예,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받아주면 또 자체 팩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곳에. 그리고 이곳에 끊는 수가 자체 팩감이 된다면 또 이런 곳이 다 팩감이 됩니다. 네. 자칫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패만 이기면 바둑은 그렇죠. 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백현호 초단, 침착하네요. 상당히 안정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2002년생 막내 현유빈 선수도 그랬고요. 네. 이 선수도 2001년생인데 이 두 막내들의 대국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신예답지가 않아요. 근데 현유빈 선수와는 조금 다른 색깔인 것 같아요. 네. 백현우 마지막 하나, 선수는요. 둘, 현유빈 선수는 좀 두터운 그렇죠. 바둑의 스타일이었다면
그러니까 두텁게 두면서 좀 지키는 스타일이고 백현우 선수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형세가 유리한데도 좀 강하게 둘 때는 네. 또 강하게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초읽기에 지금 몰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자신의 수읽기에 좀 확신을 가지고 지금 두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럴 때가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형사가 불리한 쪽에서는 상대가 좀 실수를 해줘야지만 좀 추격이 가능한데 마지막 하나, 지금 저렇게 초읽기 몰린 상황에서 침착하게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여섯, 김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예, 지금 답답할 겁니다. 네. 보통 좀 신예들의 단점으로는 경솔함이 나올 때가 꽤 있는데 네. 이 선수는 초읽기에서도 시간을 활용할 줄 알고요. 정말 얘기해 주신 대로 침착하게 이 마지막 초읽기 한 번을 잘 끌어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침착한 선수더라도 이런 그 상당히 좀 복잡한 변화거나 초읽기 몰리게 되면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백현우 선수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침착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받아야 되죠. 크게 즐거움이죠. 자체평감이 있다는 것이 크게 큰 즐거움입니다. 예, 이제 백도 백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이 때려내는 팩감은 좀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둘. 근데 이런 교환들이 다 악수입니다. 둘, 세 팩감, 네 팩감. 근데 흙은 이런 곳이 다 팩감이거든요. 하나, 둘, 이거 조이 붙이는 수도 되네. 이거 뭐 자체로도 잘 안 되겠는데요. 아, 백이 쭉 찌르면 안 되는군요. 예, 찌르면 색감을 안 쓰면 안 돼요. 되는군요. 예, 그쪽 팩감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백은 이제 하나, 마지막 둘, 하나, 세 개 정도인데 흙이 하나, 셋, 넷, 둘, 다섯, 여섯, 셋. 일곱, 여덟, 아, 근데 이거 팩감이 있어서 백이 곤란해 보입니다. 그것도 팩감이 되고요. 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백이 때려내게 되면 이곳을 이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항복을 선언합니다. 네. 네, 밀고 들어간 수가 좀 과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흙이 자체 팩감이 있다 보니까 좀 백이 더 이상 좀 두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받았다면
그 패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김현우 선수는 그곳을 이제 젖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흙이 이제 이곳을 두고 패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진행이었어도 좀 흙이 좀 편한 바둑이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패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세함을 더 강하게 몰아쳐 가면서 승리를 따내는 백현우 초단이고요. 정말 얘기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의 타겟을 완벽히 해내니까 바둑은 더 일찍 끝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중앙 쪽이 좀 어려운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백현우 선수가 뭐 완벽하게 마무리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백현우 초단이 김영우 8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립니다. 네, 오늘 이 백현우 선수에 대해 바둑을 처음 봤는데 네. 이 선수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해설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 초반부터 지금 이 마무리까지 상당히 그 침착하게 반면 운영하는 것이 좀 돋보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초일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좀 이 복잡한 변화, 좀 난해한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네. 이렇게 안정감 있는 바둑을 보였다는 점에서 칭찬을 좀 많이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그 프로 단들 중에 가장 무서운 단이 저는 초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이번에 초단 돌풍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백현우 선수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 안정감 있고 좀 기본기도 지금 잘 돼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 초읽기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그 안정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뭐 16강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승리한 백현우 초단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입단 이후에 첫 본선 대국이었는데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는 한 판이었을까요? 일단 너무 두다가 조금 긴장돼가지고 내용은 그냥 약간 별로였던 것 같아요. 네, 언제 제가- 긴장을 하셨죠? 네, 전혀. 제가 이제 대국을 보면서 네. 전혀 뭐 긴장하지 않은 모습을 느꼈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그 안정적인 바둑을 보여줬는데 오늘 바둑 승기를 잡았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이 장면에서 3-3 파고 나서 3-3 하고요. 네, 이때까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백이 그러니까 날일자 3-3 파고 날일자 둔 걸로 예. 하나 늘고 그냥 늘고 네. 이것을 날일자 하지 않고 네, 네. 늘고 뒀었다는 얘기죠. 네, 늘고 그러니까 흙이 늘고, 받을 때 예, 이렇게 뭐 받게 되면 저쪽을 뭐 중앙 날일자 정도로 압박했으면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지금 실전 진행에서는 뭐 이렇게 돼서는 이제 흙이 좀 편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연스럽게 싸우면서 저쪽들도 이제 그러니까 싸우면서 정리하는 게 좀 더 편하게 됐다고 봤어요. 그러면 실전 진행에서 흙이 지금 두 점을 바로 움직여 나왔는데 네. 이때는 그러니까 두 점을 버리고 쉽게 두는 것보다는 이제 나가는 쪽에 좀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그 두 점 버리는 거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음. 저는 싸우는 게 좀 더 제가 나을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초읽기에 몰려서도 전혀 그 흔들림이 없었는데 그만큼 뭐 술기에 좀 자신이 뭐 있다든지 좀 그런 좀 네. 확신이 있었나요? 사실 확신은 없었는데 예. 그 중앙 상대가 이 다음 장면에서요. 예. 네, 이때는 저기 붙였을 때는 조금 뭔가 많이 좋아졌다고 봤어요. 뭔가 그렇군요. 중앙을 잘 돌파하고 백돌도 약해져서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기풍을 보니까요, 우선 초반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기사 중 좀 닮은 기사가 있다면 어떤 기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백공석 구단 닮았다는 오.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돌주먹이요. 네, 제 스승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바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백현우 선수는 그 장구파인가요? 네, 아무래도 좀 장곱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백씨들이 항상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군요. 그러네요. 이제 백홍석 선수도 그렇고요. 네. 백현우 선수도 상당히 좀 전투적인 바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단을 하고 난 이후에도 페이스가 상당히 좋으세요.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시는지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합이 많이 없어서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한종진 도장에 나가면서 프로들이랑 같이 1시간 바둑도 많이 두고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연습했던 것이, 네. 백홍석 구단에도 제자 중에 유명한 기사가 김명훈 프로인데 아. 랭킹 진입에 있어서 깜짝 놀랄 만한 진입을 했거든요. 몇 위 자신 있으세요? 아직은 많이 남아가지고, 기록을 깰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깨보도록 열심히 이겨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 혹시 네. 김명훈 선수가 좀 닮았다는 얘기는 못 아. 들었습니까? 어렸을 때는 많이 못 들었는데 네. 최근에 뭐 김명훈 선수랑 뭐 이창석 선수 닮았다고 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 도중에 좀 외모를 봤을 때 닮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으신 거죠? 네, 네,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좀 얼버무리시는데 네. 좋습니다. 이제 16강 올라가면서 이동훈 구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8강이 목표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각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동원 선수는 정상급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이겨보고 싶고요. 각오는 잘 준비해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각오를 물어보니까 이 선수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참 승리를 거두면서 네. 자신감도 지금 뭐 충만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기세라면 또 16강전도 또 좋은 내용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4강전 단 한 판 남았습니다. 박종훈 3단과 최재형 5단의 대결인데요. 이 대결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래서 뭐 최재형 선수는 이제 GS 칼텍스배 이제 세 번째 본선 진출하면서 네. 그동안 GS 칼텍스배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박종훈 선수는 지금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지금 입단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19살의 이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네. 또 이 선수가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최재형 선수가 좀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뭐 충분히 또 박종훈 선수의 또 이변 가능성도 네. 있어 보입니다. 이 바둑 리거들의 만남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해설의 윤현석 구단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